변비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요 근래에 변비 나아보겠다고 여기 있는 이런 음식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신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후기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효과를 보셨나요? 딱히 효과를 못 봤다는 분들을 위해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장성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음식들과 더불어서 좋은 음식들 더 많이 가져와 봤어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섬유질만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샐러드나 채소만 늘리셔서 오히려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변이 딱딱하고 며칠씩 화장실에서 고생한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변비 환자들 중 상당수가 섬유질의 종류나 섭취 방법을 모르고 식단을 구성하다가 오히려 배가 더 더부룩해지고 변비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식이섬유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검증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국내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변비 해결 음식 중 과일 3가지와 음식 4가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거 없는 민간요법 대신에 효과적으로 인정된 진짜 변비 식단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씩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좋은 과일 3가지, 오렌지, 사과, 푸른, 좋은 음식 4개, 귀리, 해조류, 우엉, 천연자피입니다. 그럼 음식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이라는 성분은 수분을 만나면서 젤리처럼 변하면서 변을 쿠션처럼 부드럽게 감싸고 코팅해줍니다. 덕분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변이 매끄럽게 변하고 장을 통과하는 시간도 훨씬 짧아지죠. 게다가 펙틴은 단순히 배변만 돕는 게 아닙니다. 펙틴은 장 내에서 발효되면서 유산균의 훌륭한 먹이가 된답니다. 이는 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하면서 장을 더욱 살아있게 움직이고 장 점막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변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약품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성인 만성 변비 환자 125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그중 472명에게는 펙틴 보충제를 하루 10g 이상 총 4주가량을 꾸준히 섭취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약 66%가 변의 무게 증가, 배변의 빈도 개선, 변의 경도 완화 등의 변비 개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배에 가스가 차는 복부 팽만감이 다소 느껴진다는 환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의 껍질에는 이 펙틴 성분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때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그럼 사과는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껍질째 드셔야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셔야 장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대장이 예민한 분들은 처음부터 사과를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반개에서 1개부터 조금씩 늘려가면서 섭취해보세요. 두 번째 음식,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효과가 없고요. 생과일에만 해당됩니다. 오렌지 알갱이를 싸고 있는 막이 효과를 보게 해주는 거니까요. 오렌지 주스는 설탕 덩어리라 오히려 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오렌지 자체를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섭취하시면 좋고요. 오렌지의 비타민C가 장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또 사과와 마찬가지로 수용성 펙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변비를 개선시켜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 푸른입니다. 한국에서는 푸른 주스로도 더욱 유명한데요. 마시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음료로도 유명하죠. 푸른은 자연에서 나온 배변 촉진제라고 불릴 만큼 변비 개선에 탁월합니다. 그 이유는 푸른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 바로 소르비톨 때문인데요. 소르비톨은 천연 당 알코올의 일종인데 장 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촉촉하게 만들고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푸른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플러스 섬유질의 이중 효과로 변을 훨씬 부드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이 변비 환자에게 하루 푸른 5개를
약 3주에서 4주간 섭취하겠습니다. 그 결과 배변 횟수는 주 2회에서 주 5회로 늘었고 변의 강도도 유의미하게 완화되었습니다. 게다가 푸른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복부 불편감과 변비 스트레스 점수까지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연구 때문에 지금도 미국 내 많은 병원에서는 변비 환자에게 푸른요법을 1차적으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푸른은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푸른은 달고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하루 3개에서 5개 정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요거트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넣어 드시면 많은 양을 먹지 않게 되고 부담없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푸른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당에 예민한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변비 체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시중에 파는 푸른 주스보다는 푸른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변비가 가볍거나 일시적일 때는 주스도 좋지만 푸른 속 소르비톨이 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는 데는 좋지만 자주 마시게 된다면 장에 자극을 주어 설사나 복통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음식, 귀리입니다. 귀리는 곡물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특히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물과 만나면 점성이 강한 젤 형태로 변해서 장 속에서 변의 수분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나 베타글루칸 모두 수용성 식이섬유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물과 만나 점성이 있는 젤과 같은 물질로 변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보긴 어렵고 작용 강도와 부가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과의 펙틴이 물을 만나 젤처럼 변을 감싸 쿠션을 만든다면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훨씬 더 끈적한 젤을 만들어 수분을 오래 잡아두는 성격이 있습니다. 즉, 펙틴이 변을 부드럽게 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느낌이라면 베타글루칸은 변 속에서 수분을 오래 머물게 해서 장운동을 꾸준히 자극하는 타입이죠. 게다가 발효 속도도 다릅니다. 펙틴은 빠르게 발효돼서 장에서 금방 효과를 내지만 베타글루칸은 느리게 발효되면서 장 깊숙이 유익균을 먹여 살리고 변비를 더 장기적으로 완화시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지침에서도 귀리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변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대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귀리는 단순히 변을 불리는 역할을 넘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까지 개선하는 이중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귀리는 불려 먹지 않고 날 귀리를 그대로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귀리는 물이나 우유에 충분히 불려서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베타글루칸이 수분을 충분히 머금어 장에서 더 편안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 불린 귀리와의 황금 조합으로 바나나와 견과류가 있는데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바나나의 불용성 섬유소와 귀리의 수용성 섬유소가 황금 조합을 이루고요. 거기에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장 운동을 도와주어 변비의 개선 효과는 2배로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음식, 우엉입니다. 우엉은 밭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 효능이 뛰어난 뿌리 채소인데요. 특히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혹시 우엉을 씹었을 때 나는 쌉쌀한 맛 기억하시나요? 바로 우엉 속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 성분이 내는 고유의 풍미인데요. 맛은 쌉쌀하지만 장내 유해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어 변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엉에는 이눌린 외에도 장 건강에 좋은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엉을 잘랐을 때 나오는 끈적거리는 물질을 본 적 있으실 텐데 그 물질이 바로 르닌이라는 성분입니다. 리그닌은 장의 변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숙변을 해소하고 각종 노폐물과 발암물질까지 모두 변에 흡착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또 이 끈적한 리그닌은 변의 수분 함량을 높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의 횟수도 늘려줍니다. 이렇게 변비 예방에 찰떡궁합인 우엉 속 좋은 성분은 차로 마시게 되면 내 몸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요. 잘 말려 충분히 볶아진 우엉을 차로 마시게 되면 변비에 유효한 성분들이 증가하고 약재로서의 효능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죠. 물론 차로 우려 마실 때 깊어지는 구수한 향 또한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엉차는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껍질째 씻어 얇게 썬 우엉을 2-3일 정도 말려주세요. 아니면 더욱 간단하게 말린 우엉을 구매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 딱 3가지만 지켜주면 됩니다. 첫째, 약한 불에서 우엉이 갈색빛을 돌 때까지 살살 볶아주세요. 둘째, 물 1리터에 볶은 우엉 5g을 넣고 끓여주세요. 셋째, 물이 끓으면 약한 불에서 10분간 더 끓여주시고 물겨내어 드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정말 간단한 레시피죠? 6번째 음식, 해조류입니다. 여러분,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드실 때 어떤 느낌 드시나요? 물에 불리면 쭈악 부풀어 오르죠? 이게 바로 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합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 코에단 같은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을 감싸고 부피와 수분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바꿔주고 장 속을 훨씬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와 관련된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성인 40명 대상으로 2주간 매일 점심에 해초 비빔밥을 먹게 하였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초 비빔밥은 미역, 다시마, 줄기미역 등 15가지 해조류를 넣어서 밥과 고추장, 참기름에 비벼 만든 맛있는 비빔밥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빔밥을 먹은 대상자들의 배변 횟수가 하루 평균 1.08회에서 1.15회로 늘었고 인터뷰 결과 배변량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변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실험 시작 전에 대상자의 25%가 힘을 줘야만 변을 본다고 했는데 2주 후엔 그 비율이 7.5%로 크게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채소나 과일보다 해조류가 식이섬유 함유율이 훨씬 높은데 해조류에 들어있던 식이섬유가 대변량과 수분을 동시에 높이고 변을 부드럽게 하여 장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줬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역이 듬뿍 든 미역국이나 해초비빔밥은 어떠신지요? 마지막 7번째 음식, 차원자피입니다. 차원자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인데요. 물을 만나면 자기 무게의 40배 이상 흡수해서 젤처럼 팽창합니다. 이 덕분에 변의 부피가 커지고 수분이 촉촉하게 유지되죠. 결과적으로 장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연동운동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생긴 젤이 장을 자극하는 대신 쿠션처럼 보호하기 때문에 자극성 하재와 달리 속을 쓰리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배변을 돕는다는 점이 차원자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15년 미국 소화기학회의 진료지침에서 차원자피를 만성기능성 변비의 1차 치료제로 권고했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차원자피를 꾸준하게 섭취한 그룹은 배변의 횟수 증가, 변의 강도 완화, 배변시 통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차원자피는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수분과 만나서 엄청나게 팽창하기 때문이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게 장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차원자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부작용 없이 쾌변하게 해주는 천연 식이섬유로는 효과적이나 장기적으로 장을 건강하게 해주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는 큰 효과는 없어요. 즉, 맞는 건강식품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쓰는 안전한 도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꾸준히 장 건강을 위해서는 앞에 다른 음식들인 사과, 키위, 해조류와 같은 다른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 꾸준하게 챙겨 먹기 쉽지 않다는 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유산균 섭취입니다. 꾸준한 유산균 섭취로 위의 음식들을 자주 못 챙겨 드실 때도 건강한 장 환경을 마련해서 변을 시원하게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유산균을 먹어야 하나? 저는 유산균 중에서도 제가 챙겨 먹고 있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사에서 특허받은 유산균을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한센사는 145년 이상 유산균을 연구해온 전통이 있는 덴마크의 기업으로 신뢰가 가고요. 또한 LGG 및 BB12에 특허받고 논문도 많은 유산균을 이용해서 검증되지 않은 값싼 유산균을 사용한 저렴한 제품들과도 확실한 효과를 보입니다. 저 또한 다른 가루형 유산균을 먹고 별로 효과가 없다가 이 제품을 먹고 화장실로 자주 가고 장이 훨씬 편해졌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앞서 설명드린 장에 좋은 음식들과 유산균과 함께라면 변비 해결과 더불어 장 건강을 지키면서 가볍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첫걸음을 떼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가벼운 하루와 건강한 장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쾌변과 장 건강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